안녕하세요. 수련 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33-2와 좌식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수련 자세와 수련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식은 가장 기본적인 수련의 자세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며 이때의 수련 자세와 습관이 앞으로의 수련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수련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식 자세와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식 자세는 다른 어떤 자세들보다 의식의 집중과 축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세이며 좌식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작용이 절로 일어납니다. 이는 행공이 각각의 동작에 따라서 대응이 되고 형성이 되는 그런 기운이 달라지듯이 성문호흡의 좌식은 그에 맞게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기운 작용이 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 정신에 걸림과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 특별한 어떠한 방법보다 잠깐의 시간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좌식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소모된 기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통이 생기면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그에 필요한 두통약을 먹듯이 감정이나 마음의 아픔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지 이렇게 애를 쓰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것에 맞는 기운의 약을 복용하여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후 편안해졌을 때 이제 그에 대해서 성찰과 탐구로 그러한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실천을 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좌식 자세를 취할 때는 하늘과 지상이 연결이 되듯이 백회와 회음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천기와 지기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경추를 통해서 대응이 되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작용해서 결인된 양손에 모여 수련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는 이 결인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고 손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원형이 모양이 되도록 하며 성문 단전에 가깝게 일치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수련자의 신체 구조상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때 오히려 무리해서 자세를 취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 성문 단전의 집중이 흐트러져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앞서 행공편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자신의 신체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만큼 동작을 취하고 다른 부분의 힘은 최대한 빼서 성문에 의식과 마음이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련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 동작들은 체조나 행공, 회건수를 통해서 본수련 때 자세를 서서히 만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식 수련은 와식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성문 단전이 신법을 통해서 기운이 모이면서 단전이 더욱 안정이 되고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문 호흡을 통해 성문 단전으로 의식을 유도하고 또 이후 호흡에 걸려있는 의식의 비율도 점차 낮추어서 오직 성문 단전에만 의식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자식 수련 자세를 취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 다리는 평좌로 자신의 신체에 맞게 어느 쪽 다리가 앞에 나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한쪽 다리로만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골반 등의 신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서 백회와 회음이 천기와 지기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음혈 부분이 바닥에 닿도록 해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이렇게 빼주는 느낌으로 자세를 취하고 가슴을 펴듯이 허리를 바르게 펴줍니다. 코와 시선은 배꼽 및 성문 단전에 일치되도록 경추를 펴듯이 턱을 당기면
절로 백회도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척추 주위에 힘을 주어서 몸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머리가 풍선이 된 것처럼 하늘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지듯이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을 편 상태에서 어깨는 이렇게 경직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자세를 잘 보시면 와식 때 와식 자세를 취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며 척추를 일직선상으로 바르게 두는 것, 그리고 턱을 당겨줌으로써 명문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성문에 집중이 용이한 자세가 됩니다. 이처럼 수련은 앞단계와 이렇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계단처럼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수련을 이루는데 역량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수련이란 어떠한 존재라도 하늘에 이르러 자신을 알고 세상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음이니 어떤 특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의 결의는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겹치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가 가능하다면 이 결인된 원형의 공간이 성문 단전 앞에 둘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결인이 너무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수련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게 됩니다. 좌식 자세에서 좀 더 유념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좌식 자세는 신체가 삼각형의 자세를 취하는 기준에 있어서 몸의 가운데선이 되는 이제 회음을 기준으로 앞발과 뒷발의 어떤 이제 뒤꿈치가 모두 이렇게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일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발의 뒤꿈치가 이제 뒷발의 해계열 부분과 일치를 하면은 이제 바른 동작이 되는데 회건수를 통해서 사타구니 부분의 서해부 부위를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줄 때 가능한 동작이므로 관련 회건술 동작을 하실 때 점차 스트레칭을 하듯이 동작의 가동 범위를 넓히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혀끝은 앞니 바로 뒤쪽 입천장에 살짝 대어서 기운을 가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이후 소주천 수련을 할 때에 인맥이라는 경락을 기운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자세의 목적은 성문 단전의 축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니 좌식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몸이 과하게 긴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자세를 취하는데 집중이 흐트러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워서 진행하는 와식 자세조차도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그 자세를 취하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꾸준한 수련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절로 편안해지게 되었듯이 조금씩 이제 행공과 회건수를 통해서 본수련 시간에 의식과 마음을 성문에 잘 두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타 수련에 이렇게 다양한 좌식 자세가 있는데 이중 결과부자와 반과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부자는 양쪽 발을 이렇게 무릎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올리는 자세로 부처님 자세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세를 하는 거는 이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앉게 되면 움직임이 고정이 돼서 이제 움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가장 안정적인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달이 되지 않으면 골반과 허리 또는 척추의 염좌와 이렇게 눌림으로써 다리의 순환 계통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반가부자는 한쪽 다리만 다른 다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자세인데, 이 자세 또한 구조상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목적이 아니라면 성문호흡을 하실 때에는 지금껏 이야기 드린 평좌로 수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이렇게 좌식 자세를 배운 상태에서 이제는 본 수련은 이제 와식 수련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련을 할 수 있는 좌식 수련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골라줍니다. 첫 번째, 의식을 성문에 둡니다. 두 번째, 전지간의 기운을 호흡을 통해 하단전 성문에 모은다 라고 심법을 3번 걸어줍니다. 세 번째, 성문 호흡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때 호흡으로 의식을 성문 단전으로 유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식은 성문에 두고 성문을 중심으로 호흡하며 집중을 해줍니다. 와식 수련을 통해서 성문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보았다면 좌식 수련을 통해서는 수도의 중심을 스스로가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식 수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의수단전과 뇌관 반청은 와식 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인데, 좌식 편에서도 성문의 집중이 이렇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의수단전과 뇌관 반청이 수련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의수단전은 별도의 심법 없이 의식을 성문 단전에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헛기침을 하거나 발끝을 당기거나 해서 성문에 지그시 힘이 들어가게 해보시면 머리나 어떤 생각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의수단전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수단전을 하게 되면 하단전 성문에 있는 여의주가 최소한의 가동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효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내관 반청은 성문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하는 관법과 성문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는 청법입니다. 집중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좌식 수련을 위한 행공은 도각법으로 도를 깨닫는 법입니다. 행공은 12가지 동작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에서 12번까지 전체를 하나로 이어서 했을 때 도각법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12동작을 순차적으로 이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행공은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운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 등의 목적으로 일부 동작을 개인 행공으로 좀 더 길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행공은 몸의 70%, 마음의 30% 비중을 둔 수련법이며 행공을 통해서 각 단계의 본수련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운적인 정리를 도와줍니다. 참고로 행공은 육체의 비중이 높은 수련이기 때문에 동작을 취하는 게 힘들다고 자세를 자주 풀기보다는 가능한 바른 자세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견디어 보는 것도 행공의 묘리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좌식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수련의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인으로 인해서 어깨 경직이 되지는 않은지, 결인으로 손가락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는 않은지, 또 턱을 당겨서 시선의 방향을 성문 단전 쪽으로 향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엉덩이를 살짝 빼서 회음이 실제로 바닥에 닿게끔 하고 있는지, 좌식 자세에서 호흡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성문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지, 단전 기감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수련을 하고 있는지,
의수단전과 뇌관반청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련일지를 작성해서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염두에 보시면서 수련을 해보신다면 좀 더 자식 수련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시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좌식은 기를 단전에 모아서 단전자리를 더욱 안정시키고 다음 과정인 운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운의 중심을 잡으면서 자신의 중심을 만들어 갑니다. 좌식 자세는 그 동작만으로도 형성되는 기운이 있으며 좌식 자세에 맞는 성문 호흡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신에게 맞는 호흡 길라잡이 방법을 익혀둔다면 수련의 단계가 달라지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좌식 수련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잘 되었던 호흡이 어떤 기운의 차이나 자세의 차이, 신체 구조의 영향 등으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평소에 습관처럼 호흡을 하거나 또는 호흡을 억지로 내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간 와식 수련을 진행하면서 배운 바른 성문호흡법을 좌식 수련에 활용해서 호흡을 바르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호흡의 조절은 자신의 삶과 수련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정성과 노력으로 앉아서 진행을 하는 좌식 수련에서도 바르게 호흡을 고르는 힘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